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자, 전자회로 첫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전자회로를 배우기에 앞서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 그 다음 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 그런 식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전자회로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회로 첫걸음이라는 강의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 전자회로 첫걸음을 혹시 들으셨던 분들은 그 몇 가지 내용들이 중복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 복습할 겸 여러분들이 쭉그 흘려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회로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전자회로가 뭐냐 하는 것부터 짚고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써놨는데요. 그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등 전자소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로 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저항기, 인덕터, 커패시터 등의 수동소자,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밑줄 그어놓은 이 특이한 사항, 신호처리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레지스터, 저항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축전기죠. 카패시터라고 하는 축전기. 이게 이제 뭐 코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인덕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을 얘기하고, 여기 있던 그 일련의 그 발이 3개인, 뭐 4개짜리도 있는데요. 하여튼 일련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트랜지스터. 보통 뭐 T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좀 크게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이것도 뭐 이건 왜 영어로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트랜지스터. 여기도 이제 다이오드의 일종이에요. LED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런 어떤 회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PCB 기판이라는 곳 위에 여러 가지 소자들이 지금 서로 배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전자 회로가 된 거죠. 여기 이렇게 지네같이 생긴 이런 구조물들을 우리가 이제 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검은 이 딱지 있잖아요. 이거를 딱 뜯어보면 이 안에 이제 요만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안에 이런 그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기, 커패시터 이런 것들이 수많은 그런 소자들이 여기 집적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조그만 부분에서 이제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여기 이런 진해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뜯어보시면. 그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전자회로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주로 다루었던 3가지 소자, 저항기, 인덕터, 그 다음에 커패시터,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그 전자소자하고 수동소자를 한꺼번에 배선시켜서 만든 회로인데, 이 회로가 어떤 특유한 신호처리 기능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이 신호처리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로 이론을 배울 때는 이런 신호처리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회로 이론을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회로 이론 자체의 그 과목이라는 것이 사실 그 회로의 해석 혹은 이제 설계까지도 가지만은 그거에 대한 그 기초적인 그 지식들을 얻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회로 이론에서 다루었던 수많은 회로들이 어떤 신호처리 기능을 갖기야 갖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이런 신호처리 기능적인 입장에서 보질 않고 그냥 회로 자체 해석에서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회로를 배울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회로가 어떤 신호를 처리하는 기능을 갖는 그런 회로다라는 그런 입장. 그걸 여러분이 갖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게 되겠지만 이런 신호 처리 기능의 입장에서 이제 회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앞 슬라이드에서 전자회로는 그 신호 처리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신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시그널이라는 게 뭐냐면 전압 전류의 시간적인 변화다라는 거. 이 신호는 광의의 그 관점에서는 그 여러 가지 뜻을 있어요. 이게 우리 몸짓 있잖아요.
사람의 몸짓도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넓게 보지 말고 전자 아니면 정보, 통신 이런 쪽에서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을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신호의 근원지는 어떤 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런 곳에서 신호가 나오죠. 제일 간단한 예로 우리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스튜디오의 온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요. 속도, 그죠? 많겠죠. 뭐랄까요. 잡음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현상들인데 이 현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놈들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포함하는 이 현상에서 발견되는 이런 물리량들을, 그렇죠? 이게 이제 물리량들을 어떻게 얘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담은 이놈들을, 그렇죠? 내가 어떤 뭐랄까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이걸 우리가 트랜스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듀서,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트랜스듀서. 네. 센서라고도 얘기해요. 아주 간단한 예로 센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이크, 이게 대표적인 예죠. 사람의 음성을, 그렇죠,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 이게 뭐랄까요, 대표적인 센서 이런 거.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 물론 이 카메라 내부에도 전자회로가 있지만, 그쵸? 제가 지금 트랜스듀서라 기능적인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카메라도 하나의 센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영상을, 그쵸? 여러분의 영상에도 있네요. 어떤 이미지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그거를 영상화 시켜주는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도 일종의 트랜스듀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압력 센서라든가, 그쵸?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이런 압력 센서라든가 이런 건 이름 자체가 얘기하고 있듯이, 그쵸? 그 압력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어떤 장치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신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전기적인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정보를 포함한 물리량이 트랜스듀서를 거쳐서 나오게 될 때 얘네들의 그 형태가 이제 주로 이런 형태죠. 여기다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압 혹은 전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이다.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면,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신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필드에서는 이걸 이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회로라는 게 뭐냐면 이 시그널들을 처리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야, 이제 앞에서 제가 좀 점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증폭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디지털로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 시스템을, 장치를 우리가 전자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신호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면은 전부 다 파형에 따른 분류예요. 신호의 모양, 파형에 따른 분류. 두 가지로 나누죠.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이거를 저자에 따라서 디지털 어떤 게 표준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나누는데 이 전자회로의 세계를 아주 크게 나누는 두 분류죠.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이렇게 이제 전공하는 사람도 갈라지게 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쪽에서 이제 좀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날로그도 좀 다뤄봤지만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좀 많이 다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는 크기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신호예요.
연속적이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연속적인 값이다. 그럼 전부 다 아날로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두 가지 고저, 높고 낮음 두 레벨의 신호만 갖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의 얘는 수없이 많죠. 예를 들어보면 아날로그 신호의 예. 이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연속적인 값을 갖는 신호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음성, 그죠? 음성 같은 거, 지금 제 목소리 같은 거, 이거 아날로그죠. 이 크기가, 그죠? 우리가 신호는 아까 전압전류의 시간적 변화라 그랬으니까, 내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값이 연속적인 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 목소리의 크기, 축을 이렇게 하면 이 축에 대해서 이게 연속적인 값을 갖는 이런 어떤 음성 신호 같은 거,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파형도 있어요. 이런 파형. 이거 삼각파라고 얘기하는데, 삼각파, 그렇죠? 삼각형파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많죠. 우리가 회로로 인해서 자주 보았던 이런 회로, 정현파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지금 크기가 연속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디지털 신호의 얘는 이게 딱 두 가지 레벨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레벨만 갖는 신호.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 여러분 그 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신호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제 디지털 신호가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신호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 1010 이런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신호들. 그죠?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5V다. 여기가 0V다. 그럼 딱 5V하고 0V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이런 신호들. 이걸 이제 디지털 신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 전자회로 관점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현상에서 그걸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바꾸게 되는데, 그쵸? 그 과정에서 처음에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바꾸어진 신호는 거의 다가 아날로그겠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를 예를 들면 제 목소리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꿨으면 일단 그 신호 자체는 아날로그 신호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아날로그 신호 자체를 가지고 내가 디지털로 다시 변환시킬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준다 그래서 AD라고 하고, 이건 컨버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치가 있어요. 그것도 또 전자회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신호들을 처리해주는 그 단계마다의 역할을 그 기능에 맞는 전자회로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전자회로 책들에서는 이것들도 제법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자회로가 어떤 신호 처리를 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따로 신호 처리라는 과목에서 자세하게 배우면 되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신호의 종류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됐습니다. 됐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전자회로 개요를 하고 있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그 전자회로가 뭐냐, 그리고 이제 신호가 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종합을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와 전자회로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죠.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전자회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소자들이 배선돼서 이제 하나의 회로가 완성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신호라는 관점에서 얘가 이제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우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 전자회로라는 건 뭐냐면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회로는 항상 여기 입력이 있고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 입력이 하나의 신호고 전압 전류의 시간적인 변화가 되고 출력도 하나의 신호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그 신호는 형태가 여기 나오는 형태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이런 신호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출력 신호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쵸? 왜? 여기 전자회로에서 얘를 신호를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신호를 처리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떤 다른 신호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호가 나올 수가 있겠죠. 얘가 좀 이렇게 증폭이 돼서 그렇죠? 이런 신호가 하나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처음에 이런 놈이 들어갔다가 그렇죠? 여기 전류가 전압이 또 이런 놈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전자회로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전자회로 안에 소자들이 얽혀서 배선되어서 이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배선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에 배선되어 있던 그런 전자회로를 보고 어떤 인이 들어갔을 때 어떤 아웃이 나오는가를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이 과목에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회로 이론뿐만이 아니고 전자회로를 배우게 되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뭔가 좀 만들고 싶은 충동이 자꾸 생기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만들고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그 전선을 연결하고 부품들을 꼽고 납땜질하고 해서 만드는 그런 그 실제 부품, 실제 장치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과정도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할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전자회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이 이제 방대한 이 전자회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지금 신호와 전자회로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고 이런 그 이미지를 제가 드렸는데요. 그 이미지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호 처리 기능을 갖는 전자회로가 있고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옵니다라는 얘기까지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 입장에서 다르게 봐야 되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서 신호와 전자회로 두 번째 측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를 공부하면 됩니다. 일단 요거 이미지 여러분 익히셨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